다만 이제 그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가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좀 이해관계가 이제 사실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라,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보호를 우선시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깨끗한 집에 어떤 권리관계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손해보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한참 올려서 세입, 그러니까 그 소액 임차인 보호하면은 소액 임차인한테는 좋지만,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권리관계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큰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, 또 소액 임차인이 지금 가장 그 법적인 그 이제 뭐랄까 아킬레스건, 약간의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약간의 허위 세입자들이 많아요. 그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으려면,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만 그 집에 들어오면은 가장 우선해서 빼나가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저당권자,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집을 보고 저당 잡고 들어왔잖아요. 그런데 그 집에 그 뒤늦게 경매 개시 결정 직전에 들어온 어떤 이상한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무슨 빼간단 말입니다. 그걸 이제 많이 늘려주는 것이 아까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보호에는, 이게 그 소액 임차인들은 진짜 배기도 있고 가짜 배기도 있고 섞여 있거든요. 예,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진짜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뜻선뜻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워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선순위 저당권이랑 뭐랑 보증금이랑 네. 그거는 뭐 굳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 보증금 제대로 받아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때는 그 집이 이제 담보가치, 소위 말하면 담보가치를 보잖아요. 집이 얼마짜리냐, 시세가. 만약에 집이 1억이다. 그러면 그냥 저당권이 없는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 보증금이 1억, 나중에 저 집 1억짜리 집에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 받아 나올 수 있어?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7천 정도, 보통은 한 70%라고 얘기하거든요. 7천 정도 되면 그냥 뭐 경매 들어가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어, 안전하겠지, 이런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저당권이 있다, 이미. 그러면은 저당권이 만약 2천만 원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, 그렇게 따지면은 내 보증금이 한 5천 정도가 넘어서면은 위험하잖아요. 그런 거죠, 아까. 틀린 말이 아니죠.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느 부분에서 거짓이 이제 되냐면, 이런 거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데는 시세라는 게 이제 보기 나름이에요. 그래서 시세를 부풀리는 거죠. 시세를 부풀리면은 이제 내 이 보증금 주고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앞에 선순위 저당도 있는데, 근데 이제 시세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3천만 원이 적다, 이렇게 되고 경매 들어가면 또 더 저감된다 그러고 떨어지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생각보다 보증금 손실이 클 수가 있는 거죠. 어, 아니요. 이제 일단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돈을 받고 어떤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
어떤 전문직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 전문직으로서 그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확인 설명이 부적절했다, 부실했다 이런 판단을 이제 들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시세가 충분하니까 들어오세요. 가격이 그렇게 받침이 안 되는데 시세가 충분하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얼마로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자기도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 그게 써놓거나 그러진 않거든요, 그게.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세를 이야기하는 시세를 믿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입증이 잘 안 됩니다. 그 녹음하지 않는 한은. 그렇죠. 이제 만약에 시세가 1억인데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이니까 보증금 문제 없어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1억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중에 녹음 같은 게 뒷받침이 돼 있으면은 예. 어, 중개사 상대로 하는 소송 말이죠. 당연히 유의미하죠. 왜냐하면 그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그 계약의 당사, 그 계약은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? 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뭔가 부실해지고 상황을 수습 못할 때 그 불똥이 전문직으로 튀는 거거든요.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왜 공중개사한테 가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그 공중개사 책임이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 공중개사도 부실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마저도 이제 그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 공제라든지 보증보험을 들거든요. 그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그런 이제 보험을 들게끔 해가지고 중개사 책임을 더 강화한단 말입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뭐랄까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조금 낮죠. 그 액수가. 예, 정전에는 이제 한 1년 전, 1년쯤 됐을 겁니다. 개정된 지가. 1년 전에는 개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최소 가입 한도가 보증금, 보험금의 1억 원. 그 다음에 지금 한 올라가지고 지금은 2억 원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임대차 보증금 피해 액수가 크다든지 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같은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럴 때는 그 여러 사람 피해까지 합쳐보면 1억 가지고 택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. 예, 예. 뭐 다 물어보시네. 그 이제 세금 체납 부분은 그 지금 이번 그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요. 그 법도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걸 뭔가 세입자가 그 단독으로 집주인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예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게 막 그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금 체납된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가 경매 들어가게 되면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세금이 먼저 받아가 버린다는 거 아닙니다. 예? 보증금보다도 그러면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? 계약 체결한 그 다음 날부터 계약 체결한 때부터 잔금 치르기 사이에는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
물론 계약 체결 직전에,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면 더 좋겠지만,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크다고 봐서요. 계약 체결한 사람은 잔금 치르기 사이에는 그게 이제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거래는 보통 임대차 보증금을 1억이라고 한다면 10%를 계약금으로 주잖아요. 그러니까 10% 계약금 걸린 상태에서 그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. 그러니까 9천만 원 피해가 더 추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,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장치는 돼 있죠, 이제. 그렇죠. 예. 그거는 이제, 아니, 그거는 이제 주변 시세를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당연히 없지만, 기존의 그 어떤 제도 하에서도 공중개사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적절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.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.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, 우리가. 예,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냐면, 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그래요. 그게 어디 뭐 시세를 적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법상으로 돼 있는 게 없이 없기 때문에 공중개사가 그 부분을 대충 구슬립니다, 그냥.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? 나는 그냥 그때 당시 시세대로 그냥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하는 거지. 뭐 그럴 수 있죠. 예, 예, 맞습니다.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데요. 그 계약 중개사가 계약할 때 그걸 반드시 쓰도록 돼 있거든요. 혹시 그거 보셨어요? 지금 저기 부모님 집에 살죠? 그러니까 이제 나가 살면은 이제 당장 그 계약하는 부분에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힘들게 보게 될 텐데 그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공중개사법 같은 데 좀 보면은 그 별지로 다 양식이 다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그 양식에 뭐, 이렇게 뭐 도배 상태라든지 뭐 방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시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죠. 그게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시세를 거래 뭘 보고 제가 될 거냐 그러면 그나마 좀 비교 대상이 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거래가 드문 빌라나 이런 것들은 시세를 적어라라고 하면 중개사가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? 그죠?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상으로 확인 설명서에 그런 걸 적어야 돼 이렇게 하기가 입법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네, 네. 아직 그 공중개사한테 대본 적이 없구나. 거래가 없으니까. 이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. 사고가 많아요.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거래를 그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게 올바른 확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, 현실이. 더구나 이제 이게 불성실한 것뿐 아니라 부도덕한 것까지 맡기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사고.